누가 인간을 조종하는가? 책 발췌를 한번 읽어볼게요. 1982년에 제출된 2000년 항공기술 시스템을 위한 생명공학 연구 여건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초점이 원거리에서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었기에 군이 이렇게 자신있게 이 같은 보고서를 출판하고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건가?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기술은 1960년대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고주파 방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체계를 설명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고주파 방사 시스템은 넓은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기절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스템의 효과성은 파형, 전파 강도, 펄스폭, 반복 주파수, 반송 주파수 조합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메커니즘과 파형 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동물의 일부 세포 조직 또는 동물의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 공군의 1982년도 보고서에서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부정적인 신체적 영향을 초래하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량의 화학물질을 신체에 주입한다 해도 고주파 방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고주파 방사가 발생하면 신체에 해로운 생리학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특정인이 고주파 방사 영역에 진입하더라도 화학물질을 주입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리학적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사이클로트론 공명을 고려하면 소량의 화학물질을 주입한다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이클로트론 공명은 복합적 전자기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하전 입자나 이온이 원운동 또는 궤도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궤도의 속도는 입자의 전하와 무게, 그리고 응용장의 세기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적절한 무기 체계에서라면 최대의 부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기기 작동자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의 어두운 그늘은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문제에서 드러난다.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의 경험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작업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고주파 방사 기술을 생명과학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려는 방안은 상대를 제압해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에 의해 잠식되고 만다. 전자기 복사를 활용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류 의학계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 펄스를 갖는 자기장의 비여 효과는 아주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정형외과적 조건 하에서 이 활용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의해 이미 승인을 받았다. 식품과 의약에 대해 세계에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제기관인 미국 FDA조차 이러한 비여 효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펄스를 갖는 전자기장이 세포 전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세포 전사는 생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단계인 DNA의 정보 복사와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CIA를 비롯한 비밀 정보 기관에 의해 시도된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실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 기술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실험을 진행했던 기관이 직접 시인하거나 미국 정부의 다른 기관이 간접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사실 여부가 확인되었다. 국가안전보장의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과는 달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바로 인간 안보에 관한 문제다. 인간의 정신을 거슬러 작용한다는 것은 세계의 대다수 종교가 신조차 감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 또는 정신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인가? 피해자는 마인드 컨트롤 무기 실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역사는 은닉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와 그들에 의해 학대받는 피해자의 사례로 더럽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실험 결과가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기술 오용의 완전한 중지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유와 정신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기술적 조종에서도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권리는 법과 시민성에 관한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의견을 주입시키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지적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전 대통령 기념관의 한 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국민에 대한 소수의 지배 원리를 기반으로 정부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질서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결코 질서도 아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과 수많은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행해온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인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능케 한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올바른 것인가? 현재 나라의 모습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투쟁적으로 지키려 하던 모습인가? 우리 국가는 자유와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에서 공유된 가치가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자유와 정의는 모두 의미가 퇴색하고 말 것이다. 누구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단 말인가? 펄스가 변조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신체의 주파수 코드와 공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전력망, 컴퓨터 네트워크, 모든 무선 시스템, 지구의 자기장, 그리고 에너지를 송신하거나 전파함으로써 뇌와 신체가 이해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미켈라 박사가 말했듯이 이는 모두 공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은 에너지 수준에서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차원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갖는다. 자유는 정신과 관련된 개념에서 출발한다. 무관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즉 과거에 만들어진 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권의 개념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전자파에 의한 뇌의 외부 자극은 외부 신호 발생기와 함께 작용하여 뇌를 특정 단계에 이르게 하거나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우세 뇌파는 외부 자극에 의해 새로운 주파수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부 신호 추진기나 임펄스 발생기는 뇌를 장악하고 뇌의 기존 일상 주파수를 무효화한다. 뇌 활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출력 수준은 5에서 200 마이크로암페어, 60와트 전구를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수준의 수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아주 작은 수준이다. 정말 아주 낮은 수준의 에너지 요구량에 불과하다. 로버트 베커 박사는 1960년대 초 1에서 10Hz에 달하는 극저주파를 사용하여 이 개념을 실험했는데 그 결과 실험 대상자들이 의식을 잃었다. 이것은 인간의 뇌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극저주파가 엄청난 결과와 함께 외부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는 자연적 진동 또는 펄스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슈만 공진으로 불리기도 한다. 1950년대 초반 독일 미넨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지구가 알파 범위의 바로 중간에 있는 7.83Hz의 맥박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간의 학습과 창의성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지구라는 행성이 우연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문화적으로 의학적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의 장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치유자나 샤먼, 신비주의자 등의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체, 감정, 그리고 정신의 동력을 공급하는 무소음 에너지의 재발견은 과학과 종교가 합치되는 지점일 것이다. 수많은 종교, 거짓 선지자, 신비주의, 샤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치유, 초감각적 지각, 기적의 창조, 텔레파시, 그 밖에도 기타 특이한 현상을 가능케 하는 이례적인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해왔다. 과학은 이러한 것이 어떠한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창조물로서 이런 현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를 수 있다. 전자침술의 방법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도 약간의 전기 에너지를 흘려보냄으로써 특정 혈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초감각적 촉각이나 전자 민감성을 통해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 신체의 혈을 찾아왔던 예민한 사람들의 근대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선 것들과는 다른 4차원 체계로 신체의 에너지 시스템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서양의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나의 신념 체계는 항상 지구라는 행성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잠재성을 최고 수준으로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책을 통한 언급한 기술이 지구촌의 그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